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문위원 곽진영입니다. 기조 강연으로 너무 의미 있고 정말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는 말씀해주신 신문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마무리해서 보고서 곧 배포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연구에 기반해서 약간 또 조금 더 처음 기조 강연 해주신 말씀보다는 약간 좀 더 딱딱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법에서 의무화되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각 지역마다 특성을 어떻게 살리면서 운영해 가실 수 있는지를 한번 광명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광명의 사례를 토대로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는 연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조사 그리고 현장을 알기 위한 사전조사 그리고 그 사이에 도에서 배포한 기본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한 현황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현황조사에 대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현재 시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인터뷰 사례를 같이 보고서에는 실어 놓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FGI를 토대로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해서 결과를 수렴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곧 정리해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으로는 일단 저희가 4월 19일에 이 법이 의무화되면서 시행이 된 일자인데요. 그 전에 4월 9일에 경기도에서 기본 내용으로 기본 가이드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현재 운영하고 계신지 그런 현황을 여쭤보았고 그리고 추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운영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성과관리 체계로 이어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보면은 우선은 정말 다양하게 경기도에서 이미 31개 시군 전체에 평생학습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라고 명명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제 2015년에 행복학습센터에서 계속 이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곳도 있어서 없는 지역이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평생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추진 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추진을 계획 중이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우선 준비 요소로는 공간과 전담 인력 제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틀에 갇힌 부분으로 앞으로 좀 평생학습으로 넘나들면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 센터를 동평생학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평생학습 체계가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고 뭔가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는 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핵심 역할로는 근거리 학습,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었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는 현재로서는 대부분 없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정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밀착형, 지역 밀착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도 사실상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추진 단계에 보시면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그래프들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그래서 연구 개요로 우선 운영 모델을 하나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 법령이 읍면동별 1센터 활성화라고 법령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의 지향점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간 인력 제도 과제라는 좀 제한된 틀 속에서 모형이 도출이 되었고, 이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조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틀을 깨면서 넘나드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간의 넘나듦, 혹은 지역과 지역 간의 넘나듦, 혹은 지역 내에서도 주민센터와 이 평생학습센터를 추진하는 어떤 조직 간의 넘나듦,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넘나듦을 토대로 해서 의미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단계별 로드맵은 일단 현재 계획 중인 지역과 그리고 시범 운영 단계인 지역, 그리고 전 읍면동에서 이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는 형식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지역을 구분해서 공간, 인력, 제도, 과제를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만 말씀드리면, 전 읍면동에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특성을 타 지역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고, 또 계획 중인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실천을 해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국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념으로서는 생활 밀착형 근거리 평생학습, 그리고 물리적 학습 공간이 우선은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학습의 장 어디나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당장 실천하는 이 시점에서는 공간에 있어서는 안정성이나 지속성,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사실 읍면동 평생학습의 거점화로서 여러 가지 마을 배움터라든가 더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아우러서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의무사항에 사실 상담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운영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넘나드는 과정에서 상담이 어떻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또 집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영 요소와 방향은 보시는 바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광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길을 잠시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은 일단 광명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원 중심으로 5개의 권역에서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특성을 버리지 않고 뭔가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을 살리면서 한 발씩 내딛고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4월에 전화드렸을 때랑 여름에 찾아뵀을 때랑 또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달라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광명이 왜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지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추진 단계는 하지만 계획 검토 중으로 약간 톤을 다운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시범 운영 중이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명칭 자체가 약간 달라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 요소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특화하고 있는 부분을 살려서 같이 끌고 가신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었고요. 평생학습관 관련 체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평생학습관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광명에서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로는 크게는 다르지 않았고 주민 접근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상담 제공은 약간 그에 비해서 중요성을 낮게 응답해 주셔서 이 법조항에 근거한다면 이 부분도 상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고려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중요성으로는 다양성과 지역 환경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성과관리 체계는 만족도 조사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목표나 계획 그리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길을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조강연에서도 나왔듯이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가 광명입니다. 1999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하였고 그리고 평생학습 원장으로 평생학습 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한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축기를 통해서 주민생활 특성 중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그리고 민간협력 조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성, 특화성, 민간 주도적 네트워크 성과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도시로도 유명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2024년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니 사업을 연계하는 가운데 권역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토대로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배움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동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지정 이런 형식보다는 현재 기반을 갖춘 권역별 특성화 사업에 연계해서 동평생학습센터를 확산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요. 2024년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담은 운영에 조금 미비한 편이지만 이 부분은 같이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의 전망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고려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명한 평생학습을 조망을 해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확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자율적인 탐색과 지역 특장점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국가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평생학습 사회가 비전으로 제시가 되었고 경기도의 평생학습 비전으로 평생학습의 수도 경기 그리고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더 행복한 미래 평생학습 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삶과 학습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지역 특성 연계, 법 체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피면서 내용을 구축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다양한 점들이 삶과 학습에 녹아들면서 평생학습으로 넘나드는 광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도 광명과 그리고 다양한 시군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